안녕하십니까? 생명 존중. 여러분들하고 이번 2학기, 한 학기 동안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게 될 이명섭입니다. 생명 존중. 도대체 이 생명 존중 어떤 내용을 갖다 이제 배우게 될까요? 말 그대로 우리가 최근에는 사회적으로도 어떤 생명 경시 현상으로 인한 다양한 이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또 사회적인 그런 어떤 인간성 상실이라든가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OECD 선진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정도가 아니라 제일 높아요. 무려 10여 년 이상 지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생명에 대한 그러한 존중, 또 그 다음에 자감 이런 것들을 갖다 높이고자 해서 이런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교육 체계가 만들어졌고요. 이거는 이미 중학교 과정에서도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교육 과정이 개설이 돼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그런 수업들이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우리 이번 학기에 진행이 되는 생명 존중, 생명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늘 풀어나갈 텐데요. 어떻게 생명 존중이 진행이 될지 먼저 사진을 제가 하나 올렸어요. 이 사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꿀벌들이 열심히 따온 꿀을 갖다가 꽃이라든가 이런 데서 따온 꿀을 갖다가 열심히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일들이 뭐냐면은 사진에서 이 자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6년도에 우리나라의 토종벌 토종벌입니다. 재래종벌이라고도 하는데요. 양봉이 아니라 토종벌을 통해 가지고 이제 토종꿀을 갖다 이제 생산하고 이제 그러는데 2006년도에 대략 한 40만 4천 단위의 이제 토종벌 집단이 있었는데요. 요게 2013년도에 얼마 정도로 줄었냐면 3만 이하로 추정이 되는 정도로. 이거 농림축산부에서 그렇게 이제 집계를 한 건데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급격히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그 이후의 자료를 조금 더 이제 찾아보니까 이렇게 2006년도에 40만이었던 것이 2009년도에 38만 정도로 줄어들고, 그리고는 여기 2013년도에 3만 이하라고 그랬는데 조금 더 정확한 그런 통계를 갖다 내보니까 한 9만, 10만 정도? 이런 정도로 줄었다는 거예요. 3분의 1, 4분의 1 이하로 줄은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약간 증가를 하는가 했는데 그 증가세가 거의 멈춰져 있어요. 2019년. 또 최근에 2020년 이후에도 또 급격하게 굉장히 그 심한 변동을 갖다 보이고 있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이제 보이고 있어요. 즉, 토종벌 뿐만이 아니라 양봉의 경우에도 꿀벌들이 폐사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꿀벌들이 감소를 하게 되는 이러한 원인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몇 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꿀벌들이 감소하는 그런 것들이 봄이면 해마다 매스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내용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이 오면 가장 먼저 바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양봉 농가인데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농가의 꿀벌들이 대량으로 실종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해 사정은 어떤지 농가를 찾아왔습니다. 한평에서 18년째 양봉업에 종사 중인 이재엽 씨. 연일 뚝 떨어진 기온 탓에 월동 중인 꿀벌 관리에 더 힘쓰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작업 중이세요? 지금 봄철이 날씨가 차가워요. 보온을 해야지 새끼를 낳으면은
융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에는 굉장히 따뜻하게 해놨어요 지금. 이 농가는 모두 세 곳에서 꿀벌을 키우는데 평소 200여 개의 벌통이 있어야 할 꿀벌 농장에는 인근 농장에서 지난달 구입한 16개 벌통만 남아 있습니다. 보통 벌통 한 개에 10,000마리에서 30,000마리의 꿀벌이 활동하는데 현재 남아있는 꿀벌 수는 한눈에 보기에도 턱없이 못 미칩니다. 활동량도 현저히 떨어지는데요. 벌통 바로 옆에선 해사에 있는 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벌이 이유 없이 다 죽어서 나오니까 저희 양봉 농가로서는 참 답답할, 정확히 원인을 알고 가면 좋은데. 지난해 여름 290만 개 수준이던 전국 벌통 수는 연말에 247만 개로 줄었고 전남도에서는 삼천 양봉 농가에서 벌통 16만 개, 최대 48억만 마리의 벌이 사라졌습니다. 남부지방에서 주로 나타났던 꿀벌 실종 현상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청과 경기, 강원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꿀벌이 사라지는 이유로 정부는 진드기의 일종인 해충, 응애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꿀을 채취하고 난 뒤 로열젤리 같은 공산물을 얻느라 응애 방제 시기를 놓친 데다 뒤늦게 방제를 시작하면서 약재를 너무 많이 쓴 탓에 벌의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기존의 농가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재에 대한 내성이 발생해서 방제가 제대로 안 되고, 그 꿀벌응애는 이제 꿀벌에 기생하면서 그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수명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꿀벌이 폐사하는 데까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꿀벌 실종 사태가 수년째 반복되면서 응애 방제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증식이 가능한 건강한 꿀벌 찾기가 쉽지 않아진 상황입니다. 벌을 키워야 되는데 올해는 어차피 벌을 구할 수도 없고 해서 그 나머지 벌이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여튼 예전에 그 양대로 키우려고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그 벌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양봉 생산 기반 회복 긴급 예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꿀벌을 지키고 수확도 늘릴 수 있는 2020년 개발된 스마트 벌통 농업 현장 보급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벌통 내부의 벌이 이제 최대한 잘 살 수 있게끔 벌통 내부 환경을 개선시켜 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추울 때는 안에서 열선이 자동으로 작동을 하고, 또 날이 너무 더울 때는 안에 팬에서 자동적으로 환기를 시켜줄 수가 있고요. 실제 스마트 벌통이 시범 설치된 논산시의 한 딸기 농가에서는 벌의 수명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벌의 수분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딸기 수확량도 10에서 20%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벌통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보다 이 벌통에 대한 수명이 약 68일 정도 더 증가를 하고요. 벌에 대한 활동성도 1.6배 정도 증가합니다. 꿀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개량종 보급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개량종 꿀벌을 생산할 수 있는 꿀벌 증식장을 전남도 등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올해 3개소가 시작이 되고 내년에 2개소가 추가돼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품종을 이제 신속하게 보급할 체계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반복되는 꿀벌 집단 실종 사태를 마냥 지켜봐야만 했던 농민들은 정부 당국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꿀벌이 갑자기 사라진다.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매스컴에서도 이렇게 다루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꿀벌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꿀벌은 자기들의 먹이, 그쵸? 꽃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지내, 꿀이죠. 꿀을 갖다가 이제 빨아서, 그래서 자기 꿀벌 집에다가 보관을 하고 새끼를 키우고 자기들이 먹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꽃의 수분이 이루어지는 거죠. 꽃가루를 갖다 이제 수분을 하게 되는, 즉 수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자료에 의하면 꿀벌의 꽃가루 바지 의존도가요, 조금 전에도 나왔었지만 딸기 같은 경우는 100% 꿀벌에 의한 꽃가루 수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또 딸기뿐만이 아니라 아몬드 100%예요. 거기다가 사과가 90% 정도 되고요. 우리가 여름에 많이 먹는 과일, 참외, 수박 같은 경우도 90% 이상이 이 꿀벌의 꽃가루 바지에 의존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양파라든가 당근, 해바라기, 멜론 같은 경우도 대략 한 90% 정도 꽃가루 바지를 꿀벌에 의존을 한다고.
이 미국 농부부가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오이 같은 경우도 70% 이상이 꽃가루 바지에 의존을 한다고 그래요. 물론 오이도 종류에 따라서 또 다 다르고 이러한 작물들도 꽃가루 바지의 의존도가 뭐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소, 과일, 견과류 이런 것들이 아주 적어도 10% 이상 또 많게는 90% 가까운 정도가 꿀벌의 꽃가루 바지에 의존해서 그래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손을 갖다 번식하는 즉 열매를 맺고 이런다는 것이죠. 이러기 때문에 꿀벌이 사라진다. 이거 굉장히 큰 일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꿀벌이 사라지는 그러한 이제 그 개체수가 감소하는 그런 원인은 무엇일까요? 요것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학자라든가 많은 연구기관 이런 데서 연구를 해봤더니 바로 꿀벌의 개체수 감소 원인은 특히 미국 코넬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의한 꿀벌의 감염, 즉 꿀벌의 애벌레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벌들이 돌연사한다는 거죠. 이게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게 이게 우리 사람이나 동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곤충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이러스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꿀벌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래서 벌들이 돌연사하는 그런 결과도 하나의 요인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농약. 조금 전에도 잠깐 나왔었지만 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응애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 죽이기 위해서 농약을 써서 응애만 죽이면 되는데 응애는 오히려 내성이 커지고 그리고 잘 죽지 않은 그런 이제 응애들에 의해서 이제 피해를 받게 되는 또 이 농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벌의 신경계통에 이상을 갖다 유발시켜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벌들이 폐사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다 이제 초래하는 그런 점들이 바로 꿀벌 개체수의 감소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심각하게 지금 전 지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구 온난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서 이제는 지구 열대화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이제 쓰고 있습니다. 지구 고온화 이런 표현도 이제 쓰고 있어요. 바로 기후 변화에 의해서 꿀벌들이 산란하는 그런 환경들이 바뀌게 되고 산란을 방해하고 그런 과정에서 겨울철 집단 폐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는 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상 기후에 의해서 봄철에 따뜻해졌다가 또 갑자기 추워지고 이러한 그런 이상 기온 현상을 갖다 이제 보이다 보니까는 이 벌들이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죽는 거예요. 집단 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이제 요인으로 또 꼽히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떠한 요소들이 있냐면 말벌에 의한 그런 그 꿀벌들의 이제 폐사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말벌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꿀벌의 대략 몸집의 크기가 5배 이상 돼요. 그래서 말벌 한 마리가 거의 200~300마리의 꿀벌을 갖다가 이렇게 목을 갖다 자르고 그리고 그 꿀벌에다가 침을 받고서 그리고 꿀벌의 진액을 갖다 빨아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200~300마리가 말벌 한 마리에 의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벌에 의한 집단 폐사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응애 뿐만이 아니라 또 이 벌에 기생하는 진드기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벌의 피를 흡입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은 이 꿀벌들이 죽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꿀벌의 개체수 감소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즉 바이러스, 농약, 기후변화, 말벌 그리고 진드기와 응애와 같은 그런 이제 꿀벌에 기생하는 그런 이제 요소에 의해서 꿀벌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꿀벌의 개체수가 이제 감소하는 원인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바로 이 꿀벌의 멸종 위기로 촉발이 되는 그러한 이제 경로들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꿀벌의 멸종위기는 지금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을 갖다 종합해 보면 사실은 다 뭐예요? 인간의 경제 활동이 야기시킨 내용이죠. 급격한 기후 변화라는 물론 이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급격한 기후 변화, 이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 환경 문제로 야기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급격한 기후 변화, 인간의 경제 활동, 특히 난개발로 인한 서식지 환경 파괴라든가 또 우리가 벌꿀을 갖다 많이 생산하고자 해서 그래서 꿀벌 중에서도 특정한 종들만 선별로 사육해서 그래서 꿀벌의 다양성이 약화되는 이러한 이제 문제들 또 서식지 파괴로 인해 가지고 꿀벌들의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급격한 기후 변화와 인간의 다양한 경제 활동에 의해서 꿀벌의 먹이 식물군이 급감을 한다라든가 또 새로운 천적들이 기후 변화 과정에서 출현을 한다라든가 이상 기후에 의한 그러한 이제 어떤 문제들 또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출현 그리고 농약이라든가 또 살충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꿀벌을 갖다가 멸종 위기까지 내몰고 있다는 거예요. 꿀벌이 멸종한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꿀벌에 의한 꽃가루 바지, 수정 이런 것들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뒤에도 잠깐 나오겠지만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멸종하게 되면 인류도 바로 멸종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꿀벌이 멸종하게 되면 어떠한 파급 효과를 우선 가져오겠는가 우리 가까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차 파급 효과는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수개월 내에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인데요. 꿀벌이 멸종하게 되면 양봉 제품들 생산 당장 감소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먹는 꿀 이걸 갖다가 이제 맛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거기에다가 화분 매개 작물들의 수확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인공 수분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인력이 필요할 테고 수분 매개 작물들의 수확도 마찬가지로 줄어드니까는 그로 인한 식량 생산 이런 것들도 이제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1차 효과가 이제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될 테고 2차 파급 효과는 1년 내에 일어나는 것으로서 양봉 농가, 하우스 농가 이런데 양봉 농가에서는 벌꿀을 따지를 못해가지고 피해가 있을 테고 하우스 농가는 꿀벌에 의한 꽃가루 바지가 훅 떨어질 테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딸기 생산하는 농가 같은 경우는 거의 꿀벌에 의해서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져 가지고 딸기를 생산할 텐데 그런 것들이 불가능할 테니까 바로 양봉 및 하우스 농가가 파산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화분 매개작물에 의한 수확 감소, 인공수분 시도 이런 것들은 결국은 농산물 사료 공급 감소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야기시키게 되고 그것이 가격 급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 그 효과가 이제 펼쳐지겠죠. 또 사료 공급의 차질, 축산 농가의 파산들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될 테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또 꿀벌에 의해서 꽃가루 바지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는 식물군 등이 감소하고 또 다양성조차도 이제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갖다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3차 파급 효과로는 대략 한 중기 3년에 걸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꽃가루 바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은 식량 조달에 문제가 이제 등장하겠죠. 해외 의존성이 이제 높아지게 되고 농산물 공급의 불균형이 일어날 테고 먹거리가 감소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농산물의 불균형과 먹거리가 감소하게 되면은 건강 취약층이 발생하게 되고 또 국가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의료비도 이제 상승하게 되겠죠. 또 이 꿀벌이라고 하는 그런 생물종 측면에서는 토종 생물종이 감소하고 생태계에 교란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어떤 한 종이 급격하게 멸종을 하거나 없어지게 되면은 또 다른 그와 대치가 되는 또 천적의 그런 어떤 관계를 갖다 갖게 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테고요. 또 식물군들이 감소하게 되고 그런 결과로는 또 사막화 지역들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여파로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또 전 지구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갖다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식량 안보 위기라든가 또 국민 보건 위기라든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다라든가 환경 안보 위기까지 초래하게 되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결과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꿀벌의 멸종 또는 꿀벌의 감소로 인한 그런 이제 파급 효과다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이미 우리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꿀벌이 사라지면 4년 내에 인류는 멸망한다. 즉 꿀벌의 멸종 위기 또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우리 사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미 아인슈타인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꿀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꿀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꿀벌은 곤충에 들어가잖아요. 꿀벌이 이런 피해를 갖다 입게 된다는 것은 그 환경이 변하고 서식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살펴보신 것처럼 그러한 요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환경이 바뀌고 서식지가 파괴된다는 것은 꿀벌과 같은 그런 곤충들, 그런 유사한 곤충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피해가 가게 된다는 거죠. 나비도 마찬가지 꽃가루 수분, 그쵸? 꽃가루 바지에 의한 수분을 갖다가 수분의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나비도 곤충이에요. 그쵸? 또 뭐 여러분들이 여름이면 우리 이제 요즘 한참 조금 이제 날이 선선해지면서 우는 소리가 이제 들어갔는데 매미 우는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국은 곤충으로서 곤충이 가지는 곤충의 공통점이 또 있어요. 곤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라든가 이런 이제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그래서 곤충들이 멸종해가고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고 그럼 곤충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곤충을 먹이로 하는 예를 들어 조류 같은 경우도 개체수가 또 줄어들 거 아니에요. 또 조류가 줄어들면은 그 상위 계층에 있는 그런 이제 동물군들 이런 데도 이제 위기로 이제 닥쳐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들도 이 복잡하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연계가 되어 있다는 점 그런 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곤충들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매스컴에서도 여러 번 또 다룬 바가 있어요. 꿀벌의 멸종과 더불어서 다른 곤충들도 사실 우리 지구상에서 굉장히 멸종의 위기를 걷고 있다. 그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환경오염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며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한둘이 아니죠. 곤충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포유류보다 8배나 빠른 속도로 곤충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영은 기자입니다. 영국 자연사 박물관의 전시실입니다. 이 곤충들은 최근 몇십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자연에서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영국 BBC 등 주요 언론들은 최근 과학저널 생물보존지에 실린 한 논문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벌, 나방, 나비, 개미, 쇠똥구리 같은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곤충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농업 발전과 살충제 사용으로 급감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Some of my colleagues have compared it to playing Jenga, and you don't know which piece in advance that's going to be, and once you've removed it, you can't put it back again. 논문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서 40%가 넘는 곤충종이 급격한 개체수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저자인 호주 시드니 대학 팀은 이대로 가면 앞으로 10년 안에 살아있는 곤충 10마리 중 4마리가 사라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포유류의 멸종 속도보다 8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We will lose a lot of foods, particularly those that require pollination, because most of the pollination is done by insects, at least in the areas where we grow food. 뿐만 아니라 새들이 먹이를 구하지 못하게 되고 파리나 바퀴벌레 같은 오염에 강한 곤충들은 살아남아 전염병 우려도 커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논문은 그래서 살충제 사용을 비롯한 현재의 산업화된 식량 생산 방식을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양영은입니다.
네, 이렇게 곤충들도 우리 주변에서 그 개체수가 점점 감소하고 그 곤충의 개체수 감소로 인해서 다양한 그러한 이제 파급 효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수업을 하는 과정에는 여러한 이제 다양한 영상들도 마찬가지 수업 과정에서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영상과 관련된 그런 이제 참고 자료들, 주소들은 이렇게 밑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자료에도 남아 있으니까요. 자료에도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따로 영상을 보실 그런 학생들은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들은 제가 필요한 부분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잘라서 그래서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때문에 아마 직접 그 주소창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시면 더 긴 영상을 갖다 이제 물론 불필요한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 영상들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출처 여러분들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출처도 제가 거기에다가 그 명시를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벌써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이렇게 온라인 으로 이제 하는 강의의 경우는 대략 한 25분에서 30분 정도를 1시간으로 이제 간주를 하고 있는데요. 한 차씩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약속한 시간도 벌써 거의 30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요렇게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할 테고요. 요번 1교시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잠시 후에 다시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